네, 최근에 경제 뉴스 보면 예전보다 상속세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자산 가치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속세는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포탈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경제 뉴스에서 상속세, 상속 관련 뉴스가 비중이 엄청 커진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속세는 저는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인의 상속재산이 많은 걸 알지만 내가 상속세를 내는 대상일까? 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상속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속세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힘들다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비해 상속세 대상자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나요? 먼저 최근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펼쳐지면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의 상속 재산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보험금, 퇴직금 이 정도로 대부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주식도 큰 비중을 차지는 하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7년 1월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서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 1월에 5억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2년 1월 때 1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가액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면 재산가액이 올라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거죠. 대한민국 세법은 봤을 때 상속세가 일괄공제 5억 원을 모든 분이 거의 다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5억 원을 차감을 하고 17년 1월에 내가 상속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상속세는 6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22년 1월에 똑같은 주택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속세가 1억 3,500만 원 정도 나와서 가만히 주택을 가지고만 있었지만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가 22배 정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통계도 마찬가지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죠. 2016년도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신 분들이 6,200명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이 14조 6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21년에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상속세 이 신고 인원이 이 15,000명 정도로, 그리고 상속 재산이 66조로 거의 두세 배씩 이상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집 한 채만 있으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된다. 서울 경기권은 당연히 거의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쯤은 내가 상속세가 그러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속세 대상자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상속이 펼쳐지면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상속 재산, 그리고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산 관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체크는 하지만 내가 혹여나 당연히 불행한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는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받았을 때 아주 거액의 세금을 내고 나서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결국은 이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남는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100억 원이면 상속세가 4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까지 내면 5억 원 정도가 세금, 50억 정도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아주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가치는 상증세법상 계산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부동산이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니까 난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임대료 환산이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시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 환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8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런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국은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예측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이 정도면 상속세 신고도 안 해도 돼, 상담도 안 받아도 돼 라는 말을 듣고 하셨다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당연히 내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도 크게 추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손실이 아주 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서라도 재산 가치를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과 증여는 울타리 세금입니다. 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겨주는 거죠. 부모 세대는 엑시트, 끝나는 엔드 단계이긴 하지만 자녀는 스타트 단계입니다. 그때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가액이 미래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취득가액을 낮게 잡으면 세금은 적게 내거나 안 낼 수도 있지만 미래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엄청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세금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걸 팔 때 얼마를 낼지까지 같이 염려를 해서 짜야 되는 게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상속재산이 적다라고 하시지만 사전 증여재산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상속인 이외의 의자는 5년 이내에 증여를 했던 재산을 전부 다 포함하게 돼 있죠. 상속 개시일엔 재산이 얼마 없지만 알고 봤더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큰 금액을 증여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 금액들이 결국 세무조사 때 밝혀져서 엄청난 거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는 건 피상속인이 혹시나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 숨겨진 채권 채무 관계를 꼭 확인하셔야 되죠. 혹시 부모님이 지난달에 돈 얼마 쓰셨는지 어디다 쓰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어떤 소비 지출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상속이 펼쳐지면 그게 어떤 금액인지를 밝혀내는 세무조사 절차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빚쟁이는 아버님의 혹은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채권을 이 자녀들이 챙겨야 되겠죠. 돈을 아버지가 빌려줬었던 거라면 당연히 그걸 회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오히려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하는 게 내가 아버님이 정말 빌려줬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얼마를 변제했었는데 그 변제 금액을 속인 건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023년에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증여취득세가 바뀌죠. 2022년도까지는 시가 표준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증여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3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절세가 더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역전 현상입니다. 이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은 거래가액으로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가격 때문에 증여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까지는 이 공동주택 가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그 가액이 1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억 원 곱하기 취득세율로 22년까지는 증여취득세가 계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23년이 되면은 시가 인정액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평가 기준일, 즉 증여를 하는 날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 가격보다 대부분의 시가는 더 높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아주 특이하고 기이하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16억 원이면 실질 거래되는 주택 가격이 15억 원인 경우죠. 그럼 올해 증여를 했을 때는 16억 원 곱하기 증여취득세인데 2023년 1월이 딱 되면 15억 원 곱하기 증여취득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에는 증여취득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12월 달에 증여할 생각 중이시라면 무조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세법이 이제 내년부터 바뀐다라고 해서 허겁지겁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항을 모르고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내년이 절세가 더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여취득세는 자녀가 내기 때문에 자녀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양수도에 대해서도 이제 매매취득세가 바뀌게 됩니다. 저가양수도는 이제 세 가지 세금을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증여세입니다.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 원에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시가와의 대가 차이가 30%,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적은 금액을 차감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잖아요. 가족 간의 거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가의 5%, 그다음에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억 원만 줘서 저가 양수도 거래를 했는데 10억 원으로 양도세를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라 라는 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다른 컨텐츠를 보더라도 아니면 많은 컨텐츠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23년도부터는 어떤 게 바뀌냐면 이 취득세가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 취득세가 실질적으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원에 거래를 하면 10억 원 곱하기 매매취득세율이 나오는데 이 내년부터는 시가 개념을 똑같이 도입을 해서 20억 원 곱하기 매매취득세율로 이 취득세가 껑충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의 하락장에서는 저는 한 번 더 권해드리는 게 감정평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시를 들었던 건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즉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랑 똑같은 평형수나 거의 유사한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20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그 금액을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이 금액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20억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 거래가액이 로얄동 로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는 그것과 좀 다른 개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시가라는 개념이 18억 원으로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 취득세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세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